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의 유아름 연구원입니다. 금일 영상 이슈 브리프는 장지향 박사님을 모시고 미 대선 이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란 핵 물리과학자인 모호센 파흐리자데가 암살당했는데요. 미 대선 이후 미 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충격적인 사건들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파흐리자데 물리학자 겸 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테헤란 이란 수도 인근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바로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한 명이 또 드론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보국인 모사드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 둘 중 하나가 배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과학자 암살의 경우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가 왜 지금 그런 일을 벌였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스라엘 정부는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이 정책 기조가 굉장히 비슷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중동 정책의 무슨 그림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이제 이란이 또 굉장히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할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이 핵합의라는 그림자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우리가 언제나처럼 이렇게 표적 공격을 해서 요인들을 암살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이 이란 당국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라도 공격을 이란 쪽에서 보복 공격을 할 경우 이제 그 이후에 아무리 새로운 바이든 정부지만 그렇게 물리력을 쓰는 이란 정부와 핵 합의를 굉장히 부드럽게 순조롭게 못할 테니까 그런 것을 노렸다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란 정보국의 실패, 대대적인 실패에 정말 면을 많이 구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 벨트에서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다라고 하면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가자지구까지 자신들의 프록시 조직을 이렇게 막 개발시키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내부 집안 단속을 못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암살을 당했다라는 거는 내부 이중 간첩이나 스파이가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모사드라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정보 당국의 크나큰 실패, 패배, 혹은 취약점을 그냥 전 세계에 드러내 봐준 거죠. 지금 이란 말씀하셨는데요. 재미있는 게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임명한 그 내각 중에서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이 저희 연구원에도 오셨었죠. 지명이 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은 2015년 이란 핵합의 JCPO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니 블링컨 새로운 국무장관 내정자의 그 중동에 대한 그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토니 블링컨이 중동통이에요. 그리고 중동 정책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가 된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은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돼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대한 중동에서의 역할을 네. 좀 축소하겠다.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좀 줄여나가는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밌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행정부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이 맥락인데 결이 굉장히 비슷한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내세운 게 우선 첫째 뒤에서 밀겠다. 네. 그리고 둘째 역외 균형을 네. 이루겠다. 즉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멀리 떨어진 미 본토에서 그냥 중동 내 영내 세력들끼리 네.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는 뒤에서 돕겠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신 우리는 피보트 아시아 네. 중시 전략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토니 블링컨 내정자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우리는 좀 일을 줄이겠다 중동에서 대신 인도태평양 네.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전략에 치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단 이 두 가지는 지킬 것이다. 아무리 네. 우리에게 뭐 역할을 줄인다 하더라도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이란 핵 합의는 네. 복원시키겠다. 두 번째 혹시 모를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이란의 그 개혁파가 네. 꽤 뭐 입지가 굳건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 전에 총선에서 이 온건 개혁파가 테헤란에서 이렇게 선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온건 개혁파 출신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행정부였죠. 네. 그래서 둘이 매치가 잘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란 온건 개혁파가 완전 입지가 축소가 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월에 있었던 이란 총선에서 온건 개혁파는 거의 사라졌고 보수 강경파가 압승을 했고 내년 있을 이란 대통령 선거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99% 네. 강경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란의 이 보수 강경파와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순조롭게 핵 합의를 이룰지 걱정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이란 내 온건개혁파가 정말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새로운 미 행정부의 핵 합의도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편입니다. 지금 이란 이 강경파들이 보수 네. 강경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란 내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란 핵 합의를 하더라도 네. 이 제재 해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네. 이게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란 강경파라면 과연 미국이랑 굉장히 이렇게 터프한 내고에 들어갈 텐데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약간 약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느니 네. 자신들이 뭐 오랫동안 이 모토로 내세운 반미주의와 이런 시아 이슬람 혁명을 영내 수출해서 네. 이렇게 자신들의 입지를 국내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이렇게 굳건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자신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이란 강경파와 네. 미국 민주당 행정부 간의 이란 핵 합의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지금 정부가 바뀔 거지만 그만큼 지난 5년간 또 중동 또한 많이 변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 현 행정부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주제라 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내년에 실시가 된다면 네네. 이미 너무 중동도 많이 변했지만 과연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뭐 굉장히 많이 다르죠. 거의 네.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할 만큼.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세 가지 모토가 이 자국 우선주의, 네. 그다음에 신고립주의, 네. 세 번째가 거래식 동맹관. 이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신뢰도가 영내에서 그야말로 추락을 했고, 그리고 그 힘의 공백을 누가 놓치지 않았죠? 러시아랑 네. 중국이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미 국가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하고 카타르의 친러, 친이란 일탈 행보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 체제가 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소위 반미연대,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연대에 이란, 터키, 카타르가 동참을 할 텐데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를 만약에 시키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그나마 공통점,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동의 분쟁 갈등에 이 바이든 행정부도 덜 개입을 하겠다라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산유 왕정 간의 이 국교 정상화. 네, 아브라함 협정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협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쿠시너 트럼프의 사위이자 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가요? 예, 고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성취를 이끌어낸 이 협정을 바이든 행정부도 그냥 계속 유지를 하려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졌었던 팔레스타인, 이란 팔레스타인 이 갈등에 그래도 새로운 물꼬를 튼 외교적인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이란의 죄송합니다. 이 아랍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대탕트는 계속 유지를 할 테고 비슷한 맥락에서 어쨌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친 이스라엘 행보를 좀 되돌리려고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 주 예루살렘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재개를 할 테고 또 워싱턴에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부를 폐쇄했었는데 이걸 또 재개를 할 테고 또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 맞습니다. 지원을 완전 제로로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가 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우디 정부의 인권 개선 그 다음에 이 예멘 내전 종식을 압박할 것은 분명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들도 지금 개혁 개방을 하고 뭐 사회를 연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거쳐야 될 뭐 고통스럽지만 뭐 수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인권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그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또 중동 정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실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이란 핵합의는 복원하겠다 했지만 이 핵합의 복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 온건개혁파의 부재로 인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국가 실패로
이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네. 행정 서비스를 네. 지원을 못하고 이럴 경우에 네. 또다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활거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또 이것도 그냥 방어적인 차원에서 네.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이 네. 다시 조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중동 정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미국의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었던 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터키, 카타르 연대가 네.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테고 현상 네.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현상 유지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맞서는 양태로 나올 테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우울하지도 네. 하지만 뭐 새로운 빛이 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는 봐야 되는 네. 그런 전망이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스테이터스코 현상 유지로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금일 영상 이슈 브리프는 중동센터의 장지양 박사님을 모시고 미 대선 이후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산 영상 이슈 브리프는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를 주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유아론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